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실기 알고리즘, 자, 기사 기출 문제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버블 정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 정렬 방식의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자, 배열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면요. 하나를 선택을 하죠. 자, 하나 선택을 해서 이것을 기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자, 비교라고 했었죠. 비교. 그래서 기준값을 표현하는 첨자인 i라는 변수. 자, 비교 첨자인 j 변수를 이용을 해서 크냐라고 비교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크냐라고 비교 판단해서 클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리고 배열의 첨자는 바깥쪽에 기준의 첨자인 i 첨자를 반복시켜 주고요. 안쪽에는 비교 첨자인 j를 반복시켜 줍니다. 자, 기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반복시키면은 다섯 번째는 자동으로 정렬이 되죠. 그래서 i는 1부터 4까지가 되었고요. 전체 배열의 크기가 n개라고 했을 때는 n-1까지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J는 i가 1일 때는 2부터 해서 2, 3, 4, 5 이렇게 되고요. 자, i가 2일 때는 3, 4, 5가 되죠. 그래서 항상 시작값은 i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값은 항상 5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 구조에 들어가는 첨자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처리, 교환하는 작업하는 부분에 세 개 처리문이 나오죠. 세 개 처리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문에서 보시면은 A의 I번째, A의 J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처리문은요,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A의 I번째, A, J번째 대신에 등호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처리문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A의 I번째, 이 부분에 A, J번째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템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버블 정렬의 개념 설명드리고 순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 90, 80, 9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선택 정렬을 한다라면은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이게 기준이 되겠죠. 자,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 비교되는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크다라면은 이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택한 데이터에 값을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첨자는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첨자 역할을 시켰죠. 근데 그 버블 정렬에서는 이런 식으로 첨자가 두 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왜냐면 보십시오. 버블 정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웃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크냐라고 묻습니다. 자, 크죠? 크면은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 100. 자, 이웃된 데이터 또 비교합니다. 자, 90하고 100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교환해 줘야겠네요. 자, 80하고 100. 자, 또 교환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비교합니다. 90하고 100. 90, 1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100이 제일 왼쪽에 있었는데 제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바깥쪽 쪽으로. 자, 그러면서 100이 확정이 되었어요. 자, 오름차순 정렬해서 제일 오른쪽의 값이 100이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속에 있던 그 물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100이라는 숫자가 아래쪽에 있었지만은 정렬하게 되면은 이웃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버블 정렬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데이터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네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또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70하고 90 비교하면 변화 없죠? 자, 90하고 80 비교하면 바뀌어야겠네요. 80. 자, 90. 자, 90 비교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90이 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확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핵심이 되는 순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선택 정렬하고는 다르죠. 선택 정렬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여기 조건 처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i라는 변수가 배열의 첨자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수를 계산하는 변수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회전수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를 확정 짓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회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1회전. 자, 그 다음 2회전. 자, 2회전. 3회전일 때, 4회전일 때. 자, 4회전일 때, 자, 여기서 확정이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데이터도 자동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4회전까지만 작업을 하게 되면은 5개 데이터를 버블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첨자는 필요한데요. J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의 첨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첨자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변수가.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선택 정렬에서는 첨자가 1일 때, 그 다음 J라는 이제 그 비교의 역할을 하는 첨자가 2, 3, 4, 5 이렇게 규칙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준 첨자하고 비교 첨자하고의 규칙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위치하고 그 다음 위치하고, 자, 이웃된 데이터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자, 첨자가 하나 더 증가하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 J라고 했을 때는 J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J가 1일 때는 2가 되는 것이고, J가 2가 된다라면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J라는 변수만 이용하게 되면은 플러스 1만 하면은 이웃된 데이터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의 첨자는 J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A의 J번째하고 A의 J 플러스 한 번째 첨자하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J가 1일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J가 2라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데이터하고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면은, 자, 교환이 이루어지는 처리문 3개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처리문에서 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등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남는 부분은 템포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3개의 처리문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되겠죠.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자, 바깥쪽 반복 구조는 당연히 회전수를 뜻하는 i가 되어야겠죠. 자, i는 1에서 4까지의 일식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j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j는 1에서 5-i가 됩니다. 뭐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세요. i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회전일 때 어떻게 돼요? 1회전일 때, 자, 이거 i 변수하고 j 변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의 값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은 시작되는 값은 항상 어떻게 돼요? j는 항상 1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확정 짓고 다시 1부터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i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i 변수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i가 만약 1이라면은 j는 j는 이제 4까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가 1이라면은 이제 요렇게 1일 때, 자,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죠? 이렇게 비교되겠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그러니까 j 번째가 되고 j 플러스 한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j는 4만 마지막 4값만 가지면은 1회전 작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가 2가 되면은 이제 3이 되는 것이죠. 3까지, j가 3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i가 1회전일 때, 1일 때 j는 1부터 4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j가 1일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비교가 될 거고요. 2일 때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자, 3일 때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자, 4일 때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가 1일 때는 j가 1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된 데이터끼리 비교해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i가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j는 1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는 일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제 비교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j가 3이 될 때까지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가 4일 때까지를 다 체크를 해 보시면은 i는 일단 1, 2, 3, 4까지 증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i는 1부터 일씩 증가돼서 4까지다라는 반복 구조의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j는 이제 1, 2, 3, 4, 1, 2, 3
1, 2,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항상 고정되는 것은 시작값이죠. 시작값은 1로 항상 고정이 되고 증가치는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J는 1. 자, J는 1부터 1씩 증가된다. 이 부분 생략됐죠. 근데 끝나는 부분, 반복하는 끝나는 부분은 4, 3, 2, 1로 됩니다. 그래서 4일 때는 i가 1일 때 4가 되고 i가 2일 때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5에다가 i 값을 빼게 되면은 j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 빼기 i가 된 겁니다. 자, 문제 분석 단계는 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오름차순일 때는 크다, 내림차순일 때는 작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이제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배열에 5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렬이 끝나면 이제 출력하겠죠. 자, 처리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 처리 부분에서 이제 버블 정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i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요. j는 1에서 5-i까지 규칙을 가지고요. 자, 이웃된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j 변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크냐라고 비교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것을 조건문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처리문을 또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세 개의 처리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버깅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출제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년 1회 때 기사기출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11년 3회 그리고 13년 1회 기사기출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치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이 세 개 기출문제가 그래서 2006년 1회 기출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연습문제로 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채워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은 배열 A에 기억된 10개의 수치 데이터에 대하여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순서도이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처리 조건을 보시면 사용되는 변수 등은 다음과 같다. 자, n은 정렬을 하고자 하는 수치 데이터의 개수다. 데이터 개수가 되고, 자, i는 회전수, 자, j는 첨자, 배열의 첨자, 자, tm은 템프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을 서로 바꾸기 위한 변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변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래그란 변수가 나와요. 플래그. 자, 플래그는 임의의 회전 작업 시 데이터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교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수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 우리가 그 버블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할 때 자, 1회전일 때 2회전일 때 자, 3회전일 때, 4회전일 때, 자, 4회전까지 다 반복을 시켰죠. 근데 사실상, 자, 2회전일 때, 70, 80, 90, 90, 100 끝났습니다. 그죠? 정렬이 끝났어요.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회전, 4회전 이렇게 정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J가 1일 때 변화 없고 J가 2일 때도 변화 없고 자, 4회전일 때 J가 1일 때 변화 없잖아요. 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정렬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사람은 이렇게 2회전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보면은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컴퓨터는 모릅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판단하기 쉽도록 플래그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칭 변수와 같은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자, 어떻게 신호를 주냐면은 J가 1에서 2까지 이렇게 증가되면서 비교 판단하죠. 비교 판단합니다. 비교 판단하는데 변화 없음, 계속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 다음 회차부터는 회전을 시킬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화가 없다는 뜻은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사람은 여기서 판단이 가능하지만은 컴퓨터는 여기서 다음 회차를 그 회전을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정렬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하기 좋은 것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자,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회전까지 하고요. 4회전부터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서도를 바꿔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윗부분에서 플래그라는
자, 플래그란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자, 초기화를 하고, 자, 이렇게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죠. 자,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 J는 1, J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비교하는 단계에서 이 그 세 번째 처리문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플래그 1 주는 거예요. 1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을 주고 난 뒤에 아래쪽에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판별하는 겁니다. 혹은 1이냐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만일 플래그가 0 초의 값을 가진 상태에서 반복을 시켜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플래그는 0값을 가지고 있겠죠. 유지하겠죠. 자, 0값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회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차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플래그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순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n이란 변수, i란 변수. 자, 뭐 조금 전 변수 설명 다 말씀을 드렸죠. 뭐 수치 데이터의 뭐 개수가 되고, i란 변수는 이제 회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0으로 초기화되면서 i는 i 플러스 1. 자, 1 증가되면서 이제 반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반복시켜서 i는 언제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뭐 조금 전 그 말씀드렸다시피 i 같은 경우에는 자 n-1까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j는 n-i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반복 구조를 풀어서 지금 만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i하고 i가 이제 초기화되고 처리문, 자, 조건문 이런 것들은 같은 짝꿍으로 보시고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분석을 할 때 i는 0으로 초기화되고 i는 1씩 증가된다라는 것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1씩 증가되고 자, 언제까지 최종값이 얼마예요? n-1까지 반복을 시키는 거구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j 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j는 0으로 초기화되고 j도 마찬가지죠. 1씩 증가시켜 줘야겠죠. 자, 1 증가되고 그다음 이렇게 n-i까지 이제 반복시킨다. 자, 그렇게 j 변수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판단하는 부분. 자, 버블 정렬. 바뀌지 않죠. A의 j 번째. 그리고 이 조건문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면은 세 번째 처리문도 구할 수가 있겠죠. j 플러스 1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번, 3번 구했고요. 자, 그리고 저 플래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플래그가 1로 초기화되었죠. 그러니까 교환 작업을 이제 만일 했다라면은 플래그를 1로 바꿔주는 거예요. 1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최초의 값은 얼마로 줘야겠습니까? 최초의 값은 얼마나 줘야 될까요? 1이 아닌 값을 줘야겠죠. 보통 0을 주는데 여기서 0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조건문 보시면은 반복하는 i하고 j 조건문 외에 또 다른 조건문이 있죠. 자, 이 조건문이 플래그를 나타내는 플래그의 어떤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0이면은 예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플래그가 0이란 얘기는 비교해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교환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면 플래그는 1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플래그가 1이라면 다시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유값도 0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디버깅 하실 때,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도 디버깅 해보시고요. 자, 정렬이 되어 있는 숫자를 넣어서도 한번 디버깅을 해보십시오. 70, 80, 90 정렬되었죠. 자, 그러면 그때 플래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